100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그도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콘.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 차례죠? 네. 미소와 아름다운 그녀 페이쌤 안녕하세요. 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소가 시원시원한 그녀 한경 씨 안녕하세요. 아니 왜 나는 시원하고 쌤은 아름다운 거예요? 나도 시원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어차피 요새 지금 여름이니까 아름다운 예. 것보다 시원한 거 좋거든요. 네네. 좋은 그래서. 거구나. 예,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새 경제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차이나 코드가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뜰한 제작비로 높은 퀄리티의 방송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가성비 갑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좋은 말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지만은 그렇네요. 좀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하기로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신 거죠? 그 중국 드라마 제작비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아. 자그마치 5억 위안인데요. 얼마죠? 한 계산해보면 한 840억 정도. 우와. 한국 돈 하나로. 우와. 엄청난 금액이죠. 예? 중국은 인기 스타의 출연료가 비싼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작비가 이렇게 다 비싼 거겠죠? 근데 사실 제작비가 올라가면은 제작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스타들의 몸값만 올라가 버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왔던 지우 쉰이라는 배우는 9,500만 위안, 한국 우와. 돈으로 160억 원. 와. 그리고 안젤라 베이비는 8천만 위안. 그리고 작년 한 해 수입을 1위를 차지한 판빙빙은 3천만 위안 수준인데요. 이 3천만 위안도 한국 돈으로 하면 5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 하면 그냥 뭐 우와. 계속 3대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엄청나네요. 있죠. 한 편 찍고는 100억. 100억까지 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와, 근데 약간 이 드라마 제작비의 70%가 이렇게 배우한테 쓰인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주희연 씨 표정 굉장히 지금 심각하신데 혹시 뭐 배 아프시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중국은 뭐만 하면 다 막 이러니까 네. 사실 막 크게 뭐 어떤 막 감정이 동요되고 그렇지는 않는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그리고 미국도 전체 출연료가 제작비의 20에 30%를 넘지 않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중국의 이 출연료는 너무나 많은 비중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출연료 상승세가 너무 빠르게 네. 올라가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작비의 30% 정도를 출연자의 출연료로 이제 제한한다라는 법안을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너무 배 아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저 이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이나 코드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요. 네, 아. 늦은감이 없지 않아 네. 있다는 점을 살짝 말씀드리면서 아니에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观众朋友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여만 완샹하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지난 시간에 고무통 한번 써볼까요? 네. 我们是中国密码的主持人. 我们是中国密码的主持人.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사회자다 뭐 이런 맞아요.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20분씩 20회를 배우니까 이런 날이 오긴 하네요. 시작할 때는 니하오밖에 몰랐거든요. 맞아요. 네, 도대체 중국어를 어디서 배우길래 이렇게 잘하는지 한번 묻고 답해볼까요? 네. 줄리아, 你在哪儿学汉语? 네. 줄리아, 你在哪儿学汉语? 와. 我在这儿学汉语. 와. 我在这儿学汉语. 背是我们的老师. 오. 페이가 네. 바로 우리 선생님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던 거죠. 네. 네네네. 그래도 기분은 정말 좋네요. 물론 써 있는 거 읽어주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서 있었나요? 제 머릿속에 서 있었죠. 그런 맞습니다. 마음속에 써 있었나요? 좋아요, 좋아요. 我在这儿学汉语.
背是我们的老师。 오. 자, 이제 점수 땄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老师,你在哪?我在这儿.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이렇게 배운 거 바로 써먹으시려고 니자이날 활용해 보셨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배운 거를 바로바로 써먹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네,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직업을 묻는 방법 2가지를 배웠거든요. 네네. 자, 뭔가 지금 막 떠오르나요? 직업 어떻게 묻지? 직업 어떻게 묻지? 일단은 너는 어디에서 일하니? 일하니?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你在哪工作? 와, 맞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你在哪工作? 한 번만 더. 你在哪工作? 그쵸. 그리고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었어요. 너는 무슨 일을 하니? 였는데요. 你做什么工作? 이어서 해볼게요. 你做什么工作? 한 번만 더. 你做什么工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줄리아 씨가 우리 보미 씨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을까요? 你在这在哪？在哪？ 차이나? 你在哪？ 你做你做 무슨 죄송해요. 네. 你做 무슨 일을 什 하니? 么工作？ 맞아요. 你做什么工作？我是中国密码的主持人.我是中国密码的主持人. 와우. 근데 만약에 저도 사회자예요. 와, 맞아요. 그럼 나도 하려면 我也是主持人 쓰시면 돼요. 我也是主持人 쓰시면 돼요. 主持人. 네. 저도 MC입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네. 이번에는 보미 씨가 한경 씨에게 직업 한번 물어봐 주세요. 你做什么工作?我是中韩主持人。 맞아요. 네. 서로 이게 직업 묻는 거 총 3번 연습했는데 이 정도면 요거는 복습이 됐을까요? 네. 직업 묻는 거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서 뭘 하는지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눈 마주치시면 돼요. 니자이나요? 니자이나요? 아, 자, 보일 뻔했어요. 쯔리야, 걸렸어. 니자이날 吃饭. 니자이날. 아, 뭐 어디서 먹고 싶냐고? 어디서 먹고 싶은 건 아니고 어디서 밥 먹어요. 맞아요. 니자이날 아. 吃饭. 쯔리야, 니자이날 吃饭. 公司我在我在饭， 회사에서 我在公司 밥 먹어요. 吃饭， 吃饭 맞아요. 같이 해볼게요. 我在公司吃饭.我在公司吃饭。 그쵸. 그럼 바오메이, 你在哪儿喝咖啡?你在哪儿喝咖啡?我在公司喝咖啡. 공스에 세 개라는 좋은 거예요. 회사네요. 그 정말 좋은 다 회사네요. 해결해보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그러면 역시. 汉奇，下次我们在哪儿见?下次我们在哪儿见?下次我们在麦当劳见吧。 아, 좋아요. 제가 마이달러. 했던 질문 들리세요? 我们在哪儿见?我们在哪儿见?찐? 찐, 우리 맨날 언제 만나요? 만나. 와, 어디서 맞아요. 만나요? 우리 어디서 만날까? 질문했고요. 한경 씨가 센스 있게 마이땅라오 마이땅라오. 맥도날드에서 네, 밑도 끝도 없이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연합뉴스 만나죠. 다시 한번 중고미마에서 만나는 걸로 바꿀까요? 네. 我们在哪儿见?我们在中国密码见。 맞아요. 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복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새로운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老师今天我们学什么? 네, 이거 정말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뭘 완벽해요. 배우나요? 맞아요. 완벽합니다. 진태 워먼 슈의 셔머. 자, 우리 차이나 코드 방송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죠? 네. 네, 싱치우. 그래서 항상 금요일마다 주말에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제 오늘은 맞죠. 중국어로 이 표현을 배워볼 거고요. 직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팀장님께 주말에 뭐 하시는지 꼭 물어보세요. 그냥 동선이 안 겹치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네, 걸리면 안 되니까. 네네. 가족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역시 네. 고품격 비즈니스. 그렇습니다. 네. 직장 내에서 꼭 필요한 말이죠. 주말에 뭐 하세요? 하는 거 물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주말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볼 거예요. 네. 주말. 쪼모. 조모. 맞아요. 비슷하네요. 쪼모. 비슷하죠? 쪼모. 쪼모. 네, 한국어 발음이랑 비슷한데요. 네. 토요일은 쪼 길고 일요일은 금방 끝나요. 그래서 모. 조모. 길고 짧게 쪼모. 쪼모. 네, 그게 주말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말에 무엇을 할 건지까지 물어볼게요. 쪼모, 니 쪼什么? 周末你做什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周末你做什么? 周末你做什么? 쪼모는 주말이고 너
做뭐 하다, 什么 무엇을 이으시면 돼요. 주말에 너 뭐 하니? 周末你做什么? 그러면 이제 한경 씨 계획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한칭, 周末你做什么?周末我见朋友， 들리세요? 周末我见朋友， 들리세요? 周末我见朋友。 들리세요? 아, 난 칭찬한다. 그렇습니다. 들리세요? 아, 난 칭찬한다. 그렇습니다. 周末我见朋友，志莲你呢？ 아. 물어보세요. 나는 일하니까 뭐 공조. 아, 또 공주어? 每天工作。 공조, 공수에서 공조하고 있습니다. 在公司工作。 여바메 니너. 아, 여바메 니너. 아, 이렇게 다들 눈치가 없어서야. 그러니까요. 그래요? 老师 깜짝 놀랐습니다. 这么我是汉米 세상에 真有意思 하이, 전 여기 老 깜짝 师 놀랐습니다. 这么我是汉米 세상에 真有意思 하이, 전 여기 있어. 맞아요. 주말에는 중국어죠. 당했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역시 이길 수가 없네요. 주말, 周末. 조모. 맞아요. 비슷하네요. 周末 비슷하죠. 周末 주말에 무엇을 할 건지까지 물어볼게요. 周末你做什么?周末你做什么?周末你做什么? 근데 学汉语, 工作 이거 말고 정말 주말에 하고 싶은 걸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네, 솔직히. 솔직히. 쉬고 싶어요. 솔직히. 쉬고 싶어요. 그러면 주말에 쉬셔야죠. 그러면 쉬다라는 중국어 표현 알아볼게요. 쉬다, 휴식하다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休息. 쉬오시. 우리말에 휴식. 중국어로 휴식. 옮기면 休息. 비슷하네요. 네, 休息. 休息라고 쓰면 되고요. 시오의 효자는요. 한자를 잘 보세요. 사람인 변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기대가지고 쉬는군요. 네, 그 옆에 스스로 자자에 마음 심자가 있거든요. 네.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보는 거. 후 하는 그 느낌. 나무에 힐링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게 휴식이에요. 시오시. 아, 진짜 쇼식 한하오. 저 시오시 맞아요. 非 시오시. 常好 非常好.非常好你们喜欢休息吗?喜欢休息吗? 아. 非常喜欢. 와, 시환.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주말에 나는 쉰다라고 하려면 뭐 쉬우시 오, 맞아요. 발음 아, 너무 그래요? 좋았어요. 근데 발음하실 때요. 시우 아니고요. 시오시. 시오시. 맞아요. 시오시. 시오시. 소만이는 오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周末我休息. 周末我休息. 그쵸? 그렇죠. 만약에 너무 잘하시는데 나는 집에서 쉰다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아, 상황이 네. 있으니까 我在家休息 너무 이렇게 좋아요. 말해도 돼요. 같이 해볼까요? 我在家休息. 짜가 집이에요? 그럼요. 자, 집 가자. 그래서 자. 자, 네. 아. 그러면 주말에 나 집에서 쉰다 하려면 周末我在家休息. 같이 시작. 周末我在家休息. 너무 시오시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립싱크하실 거예요. 周末我在家休息.休息. 너무 그러니까 자꾸 시오시만 크게 들리고. 周末我在家休息. 시작. 周末我在家休息 아, 좋다. 똑같이 같이 했어요. 이제 이렇게 좀 해봐야겠어요. 자꾸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너무 그쵸? 좀 대충 하는데 자세가 보기 좋지 않습니다. 홍희 아나운서님. 네. 아 근데 지금 리싱크하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래서 그랬던 거죠? 제가 웃겨서 천천히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쉬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뭘 배워놓으면 여러분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잔다 네? 잔다 잔다. 잔다. 말고요. 말고요. 계속 쉬세만 하지 말고요. 줄리안 씨는 어떤 거 알고 싶어요? 아,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운동하는 게 좋아해서 주말에 운동하고 싶다. 좀 뭐. 운동이 정말 네. 한 거 비슷해요. 운동은 중국어로 윈동. 아, 그래요? 완전 비슷하죠? 윈동? 윈동. 저 운동할 때 이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윈. 맞아. 윈동. 그렇게 외우면 되겠다. 윈동. 이기는 똥. 이기는 똥. 잠시만요. 이거는 좀 이상하고요. 이기는 똥 이기는 이상하지. 운동. 어떻게든 윈동. 외우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 주말에 저는 운동을 해요라고 할 텐데 운동은 윈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운동을 한다. 그래서 쭈어 윈동이라고 써요. 아, 주어 윈동. 네, 운동을 한다까지 네. 써가지고 그러면 周末我做运动. 아, 쪼모. 周末我做 윈동. 그쵸, 윈동. 윈동. 이기는 똥. 그래서
周末我做运动. 周末我做运动. 그렇죠.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줄리안, 周末你做什么?周末我做运动. 와, 너무 잘해. 좋아요. 유인 아, 근데 좋아요. 솔직히 저희가 네. 주말에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딱히 할 거 없죠. 그냥 뭐 맞아요. 누워서 자다가 예능 몇 개 보고 좀 과자 좀 먹다가 다시 자고 이러는데 맞아요. 이럴 때 좀 할 수 있는 말 뭐가 있을까요, 벨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배운 얼마 되지 않는 중국어로도 근사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없다가 뭐였죠? 没有 그리고 매요. 뭐, 무엇? 什么 아예 뭐 없어 나. 아, 没有什么. 没没什么. 네, 没有什么. 没有什么. 네. 아. 주말에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사실은 없잖아요. 네. 没有什么. 아. 네. 페이스는 중국어 비결이 뭐예요? 没有什么 페이스는 중국어 비결이 뭐예요? 没有什 용희 씨 어쩜 이렇게 예뻐요? 么 네, 여셔 뭐 없어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할 때도 네, 뭐 특별한 거 없어요라는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 전부 다 매여셔마. 메이셔머라고 세 글자로 간단하게 해도 돼요. 그래서 네. 아, 그냥 메이셔머 이렇게 네. 얘기를 해도 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매셔마? 너무 네, 좋습니다. 이게 좀 약간 더 반말 같은 건가요? 좀 더 아니면- 편하죠, 아무래도 문장 자체가. 네. 맞아요. 그럼 제가 한경 씨에게 질문해 볼게요. 한칭 쪼모 니做什么?我没有什么. 네. 쉬다, 휴식하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쉬오시. 쉬오시. 소관이는 오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운동은 중국어로 윈동. 운동할 때 이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윈. 맞아. 윈동. 그렇게 외우면 되겠다. 주말에 나는 쉰다라고 하려면 周末我休息 오, 맞아요. 바로 周末我休息. 周末我做运动. 周末你做什么?周末我做运动. 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 저와 눈이 마주친 분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와, 진짜 이 전장 읽기 이뻐요. 별이 아니, 있어요? 처음 봤는데. 자, 따자. 카워, 와. 카워.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저 보시고요. 누가 먼저 해볼까요? 아 저부터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방송을 보니까 네. 먼저 할수록 좀 난이도가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손들었으니까 Men's 그러면 first. 일단 宝美你好，宝美你好。你好。周末你做什么？周末你做什么？ 아, 주말에 뭐 하냐고요? 네. 周末我学汉语 아, 因为我很喜欢学汉语 너무 잘해요. 어, 周末我学汉语 아, 因为我很喜欢学汉语 너무 잘해요. 어. 네. 와. 중국어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질 수 없죠. 근데 이렇게 거짓말 하시고 안 하세요. 그죠? 네, 거짓말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셔도 돼요. 한경 씨가 줄리안 씨에게 주말 계획을 좀 물어볼까요? 朱莉安，周末你做什么？ 아, 没什么. 没什么，진짜 완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做什么？ 아, 没什么. 没什么，진짜 완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깜짝이야. 没什 운동 좀 么。 하세요, 운동 좀. 아, 운동 좀 좀 하세요, 운동 좀. 아, 운동 좀 네, 할까요? 연습해야 되니까. 아, 周末我做运动. 와, 운동. 做运动啊！ 예, 你喜欢 운동. 喜欢运动吗？运动啊！ 예, 你喜欢 운동. 喜欢运动吗？你喜欢运动吗？ 아, 我非常喜欢运动嘛. 운동. 근육이 너무 좋아.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운동을 좋아하면 근육이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아만 한다는 옷 거예요. 입었잖아요. 좋아만 한다는 옷 거예요. 입었잖아요. 옷 입었으면 근육 안 보이죠? 사장님 왜 그러세요? 아이, 네네. 자, 그러면 네 저한테도 또 누군가가 제 주말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아,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뭐 일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어봤자. 네. 네. 周末你做什么 네, 저도 재충전을 위해서 저는 휴식할게요. 아. 周末我休息. 네, 방금 틀리신 것 같은데. 아니요. 周末我休息. 네, 방금 틀리신 것 같은데. 아니요. 쇼시 했습니다. 아, 맞아요. 休息. 周末我休息 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말에 뭘 하자. 이런 표현도 이제 배울 수 있는데요. 아, 좋을 것 같아요. 문장 이런 거죠? 맞아요. 문장 끝에 바 붙이면 돼요. 뭐뭐 하자. 아. 그러면 아. 我们休息吧. 쇼시바. 아, 우리 우리 시작. 쉬자. 여긴 줄 알았어요. 아, 그럼 다른 걸로 할까요? 我们吃饭吧. 이렇게 하면 아. 여기까지 않죠? 我们吃饭吧. 아. 우리 밥 먹자. 我们吃饭吧. 그쵸? 여기까지 좋아요. 하려면 우리 쉬자. 그러면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아, 我们咖啡嘛. 카페. 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줄리안 씨가 우리들에게 여러분 너무 운동 안 하시니까 운동 좀 하세요라고 권장하시려면
권장하려면 그러면 let's woman 운동마. 운동바. 그쵸. 워먼 워먼 운동바. 워먼 운동하자.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동하자.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으면 더 좋죠.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네, 운동은 사실 자체적으로 동사가 되고요. 앞에 투어 윈동으로 쓰면 운동을 하다라는 뜻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woman 운동. 조. 투어 윈동바. 윈동바도 되고요. 바 하지 않고 그냥 하자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바.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어 좀 하세요. 중국어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 중국어 좀 합시다 진짜. woman 팩트포킹 당했어 지금. 네, 우리 지금 중국어 좀 합시다. 워먼 최훈의 한위바. 쉐하미바 그쵸? 워먼 최훈의 한위바. 쉐하미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嗯我们下班吧。我们下班吧。 시아밤바 맞아요. 제가 은근슬쩍 수업을 너무 했죠. 워먼 시아밤바. 네, 퇴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진짜 배운 게 너무 좋은데 점점 뇌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잠시만 여기 만석입니다. 입장에서 그래요? 더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네, 워먼 시아밤바. 네. 아, 근데 중국어를 이렇게 배우니까 진짜 너무 재밌는 거 오히려 같이 대화하는 느낌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 저번 시간에 두 분 꽁트 하셨는데 그 드라마 오늘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오늘 2회 나오나요? 오늘 是吗？老板不在，他去中国。 타 웨이신워 취 중국. 因为 네. 오늘은 약간 뭔가 좀 제가 신입사원 주연이고 네. 그리고 우리 황범희 씨 아주 중요한 걸 결정하는 연기 같은 거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결정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결정을 또 좀 해야 되니까 뭐뭐 합시다 이런 거 아까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바, 뭐 바, 합시다 바. 바 꼭 넣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 장소 결정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또 한번 복습해 보는 걸로 짜이 날 들어가게. 좋네요. 네, 짜이 알겠습니다. 날하고 바 꼭 쓰기 이게 미션이에요.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됐습니다. 줄리안 씨, 우리 한번 보여줘요. Let's go. 자 지금 제가 일하고 있어요 옆에서. 네. 今天我很忙，我没有吃饭。今天我很忙，我没有吃饭。我也没有吃饭。我也没有吃饭。是吗？ 자 일하고 있을게요. 对。今天我很忙，我没有吃饭。我也没有吃饭。是吗？我们吃饭吧。我们吃饭吧。 我们吃什么？我们吃什么？在公司吃怎么样？在公司吃怎么样？不喜欢。不好吃，不好吃。吃中国菜怎么样？很好，中国菜很好吃，中国菜很好吃，菜很好吃，中国菜很好吃。好，我们吃饭。Julian，有你真好。有你 Julian，有你真好。有你 아 진짜 잘하시다 명품 그러니까요. 연기 정말 명품 최고다 연기예요. 최고 진짜 잘하시다 명품 그러니까요. 연기 정말 명품 최고다 연기예요. 최고 근데 웃음을 잘 참으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네. 범희 씨. 명품 연기자신 것 같아요. 好，中国菜很好吃，中国菜很好吃。好，我们吃饭。Julian，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처음에 옆에 있던 네. 내 직원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신입사원인데 같이 네. 밥 먹자고 하니까 얼마나 밥 먹겠어요. 회사에서 먹다고 하니. 감정 과잉이에요. 네, 근데 막 맛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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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어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맛없어요. 이게 단전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아 근데 정말 중요한 결정이긴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먹을지는 솔직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맞아요. 결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네, 정말. 수고했어요 최고였어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이게 뭐라고 두 분 혹시 틀릴까봐 정말 조마조마해서 이게 내용은 약간 로맨틱 코미디 같은데 제 마음은요 정말 어떤 스릴러를 보는 거 같은 기분이에요. 네. 진짜로 저희 다음에 이렇게 찍는 편들을 한 회에 다 이어서 그 드라마 한번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쌤 진짜 안심하고 볼 수
그날까지 저희 열심히 복습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시시. 자, 이렇게 해서 상황극까지 무사히 마쳤고요. 오늘도 알찬 중국어 시간이었습니다. 태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 전 세계에서 성적이 어떨지 알아보고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서 관심 많죠. 네. 네, 이 친환경차라고 해서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접하기는 했는데 항상 궁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전히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 것 같아요.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요새는 그 중심이 다름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네네. 사실 전기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전기차라고 하면 테슬라를 많이 맞아요. 떠올리시거든요. 네. 네, 테슬라는 자동차계 애플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전기차에는 테슬라가 있다면 중국에는 바로 이 기업이죠. BYD라고 불리는 BYD입니다. 네. 맞아요. 그동안 이 전기차 시장을 이제 선도했던 기업이 테슬라였다면 네. 이제는 그 자리를 비아디한테 넘겨줘야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015년부터는 이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현재 전기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와. 네, 중국을 전기차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비아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기업 리포트부터 함께 보시죠. 이름 비아디, 1995년 출생. 비아디의 성공은 창업자이자 회장인 왕첸푸 회장을 빼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군요. 발음도 어려운 왕첸푸 회장은 안후이성의 가난한 목공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공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21살 때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연구소 연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배터리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 예상하여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한 것이죠. 이럴 때 다음 단계는 뭐다? 바로 창업! 1995년이 되던 해 외사촌 형에게 250만 위안, 약 4억 3천만 원을 빌려 충전용 휴대전화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선전시의 낡은 차고에서 직원 20명과 동고동락하며 제품을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비아디의 시초가 됩니다. 호기롭게 배터리 시장에 도전장을 낸 비아디. 하지만 90년대 배터리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 중국 배터리 기업은 외주 형태로 조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왕첸푸는 생산의 기회를 잡기 위해 창업자로 나섰지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선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의 비아디가 아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겠죠. 왕첸푸는 개발자들과 직접 배터리 핵심 설비를 고안해 만들어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공정을 도입합니다. 결국 비아디는 2000년 이후 우여곡절 끝에 배터리 분야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는데요. 진짜? 네. 이 창업 이후 매년 10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합니다. 비로소 왕첸푸에게 붙은 별명은 배터리 왕! 배터리 연구를 시작한 지 꼬박 10년 만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비아디는 이후 2003년 국영기업인 진찬 자동차를 인수해 자동차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현재는 테슬라를 넘어서는 전기차 생산 업체로까지 발돋움했는데요. 배터리 왕의 자동차 왕이라는 수식어까지 하나 더 붙은 셈이죠. 최근은 유럽을 시작으로 중국에서도 조금씩 전기차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덕분에 비아디의 세계 진출과 전기차 시장 석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쭉! 인생을 배터리 연구로만 보냈었던 분이에요. 말 그대로 약간 그 배터리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근데 저는 아까부터 이름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비아디라고 읽어야 하나요? 아니면 BYD 이렇게 맞아요. 읽어야 하나요? 이거 되게 헷갈리죠? 네. 사실은 비야디가 맞아요. 비야디. 그리고 쓸 때는 BYD라고 쓰는데요. 그 쓰는 거는 약자예요. Build Your Dream. 여기서 BYD를 쇽쇽쇽 뽑아서 쓰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사실 중국 회사의 이름으로는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그쵸. 네, 근데 너의 꿈을 Build Your Dream이니까 너의 꿈을 뭐 만들어내라, 만들어라. 너의 꿈을 건설해라. 즉 차를 막 마음껏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차라는 건 차를 사겠다는 그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의미에서
BYD라고 지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비야디. 네. 왕첸프 회장이 기업명과 관련해서 이런 농담을 했는데요. BYD는 Bring your dollars 이런 말을 바꾸라고. 진짜 딱 맞는 네, 느낌이네요. 재밌죠. 달러를 가지고 와라.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배터리 산업 통해서 이제 유명해졌지만 이제 전기차 산업으로 이제 약간 발전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 시장이 작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를 것 같은데 생소하게 느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그 비야디 인지도는 맞아요. 어떨까요? 상해 전기차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상해에서 전기차를 사면 번호판을 무료로 줘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차를 사면 번호판을 사야 돼요. 네. 근데 번호판을 사면 보통 9만 위안,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을 또 더 지불을 해야지. 번호판만. 너무 비싸다. 네, 차와 말고 지금 엄청 번호판. 비싸졌어요. 네. 그러니까 상해에서는 그거를 이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環保,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기차를 사면 네. 전기차용 그 자동차 판을 무료로 주겠다라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하이난을 갔을 때 딱 이 비아디를 본 거예요. 어디서 봤냐면 오토바이나 이제 자동차 렌트해 주는 곳에서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대중교통의 방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개인이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모델명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 앞에 뭐 S, D, M 이런 게 붙는데 그게 뭐냐면 송나라의 S, 명나라의 M, 당나라의 D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재밌다. 붙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애국 소비를 좀 권장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비아디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하나. 바로 워렌 버핏 그렇죠. 투자한 회사. 아. 이게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네. 오랜만에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주장했어요. 아, 그렇네요. 사실 비아디가 유명해지게 된 건 워렌 버핏 때문인데요. 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이제 아무래도 비아디의 미래를 보고 지분의 10% 그러니까 약 우와. 2,510억 원의 매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비아디가 진정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였죠. 네. 워렌 버핏이라면 아무래도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이 됐을 것 같거든요. 워렌 버핏 효과를 좀 톡톡히 봤나요? 역시 워렌 버핏이었죠. 네, 당시 주가가 무려 10배나 올랐다고 하고요. 네, 단숨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간 워렌 버핏이 그 비아디 뭘 보고 그렇게 과감한 투자했을지 그러니까요. 전 그게 제일 네. 궁금하거든요. 왕챔프의 별명이 뭐였죠? 배터리왕, Bring 배터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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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배터리 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가 강한 회사라는 걸 알고 투자를 결정했고 그 무엇보다도 또 이제 비아디의 넘치는 자신감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네. 비아디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은 20년, 한국은 10년, 그러나 중국은 5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한몫을 또 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 말 그대로 정말 자신만만했네요. 그렇죠. 게다가 전기차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와 그 원료까지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비아디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의 눈에 띄었겠죠. 네. 근데 이제 워렌 버핏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네. 이 뭐 땅 파서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투자했을 때 이득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워렌 버핏 주머니가 무거워졌나요? 아,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저렴한 가격이 오히려 독이 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품질 문제로 상당 기간 동안 곤혹을 치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워렌 버핏의 실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잠깐 해보시고요. 네. 뭘까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어떡해 망했어 워렌 이럴 순 버핏이요? 없잖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이거는 네. 준비 안 해주셨어요. 잘했죠. 네. 사실 비아디가 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아무래도 더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빵 터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비아디는 급성장을 하게 됐고요. 오. 결국 워렌 버핏의 선택은 옳았다는 것이 그랬군요.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워렌 버핏 이름으로 제대로 알린 비아디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대중화가 됐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자, 바로 두 번째 키워드는 대중교통을 노려라입니다.
네, 비아디가 전기차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네. 된 계기가 된 건데요. 아.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찾은 것이 공공 부분이었습니다. 공공 부분이라면 뭐 그럼 뭐 버스, 지하철, 좀 택시 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친환경 운송 수단에 대해서 국리가 점점 깊어져갈 무렵 네. 바로 비아디가 딱 나타나게 됐는데요. 비아디에서 생산하는 전동 버스나 전동 택시가 공공 이동 수단으로 지금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도 비아디를 살리고자 한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심천시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는 정책 방향에 맞춰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그리고 택시를 이제 그 관용차로 비아디 선택했던 거죠. 네. 특히 유럽에 많이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영국 가면 이 더블 데커라고 아세요? 그 이게 데커? 2층으로 된 버스 있잖아요. 완전 영국이라고 생각하면 뭐 바로 떠오르는 이제 그 버스 하나인데 거기 가도 가까이 보면은 이제 BYD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더블 데커도 이제 BYD 거로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중국이 교통체증이 또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모노레일입니다. 비아디 왕첸푸 회장은 또 이 모노레일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네요. 네.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환경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유연성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비아리를 알아봤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니까 그때까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제가 제대로 화웨이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중국 문화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제 열고 기대됩니다. 있겠습니다. 네. 跟家里确认一下 이러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이랑 확인을 해보겠대요. 사람들한테 왜 가족 도와주는 네, 가족한테요? 어떤 화웨이 사내 커플들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본사를 의미하는 거죠. 아, 중국은 거꾸로예요. 네? 신입이 먼저 가고 임원이 제일 늦게 가요. 그런 한국 사람 가오고. 중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 관련된 직업들 통해서 저희가 중국 기업 문화에서 살짝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화웨이 도전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신 이항주 씨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번에 나왔을 때 네. 저희가 이게 들어가기 전까지만 갔다가 솔직히 저희는 이 그 하회 네. 문화 거기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네, 궁금했는데 네. 그런 거 못 풀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차이나코드 열혈 팬이잖아요. 저 또 이렇게 너무 다시 오기 너무 아유,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화웨이에서 어떤 일을 했고, 네, 지금 어떻게 여러 가지 어떤 중국 문화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제 열고 기대됩니다. 있겠습니다. 네. 사실 입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네. 신입사원의 생활도 참 어렵거든요. 맞아요. 뭐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시켜주지도 않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말을 해도 되는지 네. 커피는 마셔도 되는지 그리고 네가 지나가면 인사를 해야 되는지 가만히 맞아요.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아는 게 없는 게 신입사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궁금한데 신입사원으로서 가장 먼저 맡은 일이 뭐였나요? 제일 먼저 한 게 화웨이가 아시다시피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네. 직원 수도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시스템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아. 네, 뭐 예를 들면 뭐 야근 수당을 청구한다든지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 통용 내부 시스템을 배우는 데만 전 한 달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보다 일단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제가 다닐 때 이제 불편함 없이 네. 이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화웨이면 솔직히 이제 그 외국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파악해야 될 업무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그런 업무 같은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화웨이 직원 수가 총 몇 명인지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정말 많았던 걸로 정말 기억하는데 정말 많았죠. 주로 네. 중국관에서 얘기하면 정말 많았던 것만 기억나요. 네. 너무 숫자들이 크니까. 네. 네. 맞아요. 직원 수가 제가 다닐 때는 15만 명이었는데 또 네? 지금 알아보면 17만 명으로 와. 하고 2만 중국 본사에 있는 R&D 엄청 통신 많아요. 회사니까 그런 R&D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R&D 인력만 거의 한 7만 명 이상 정도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우와. 저희가 이제 화웨이 코리아가 해외 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제품을 만들고 이제 뭐 배송을 할 때 본사에 컨펌을 받고 해야 되는데 네네.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와. 이게 정말 좀 이게 네. 오히려 뭐 보고 이러는 것보다 더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는 요령.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어떻게 크게 카테고리 부서가 되어 있고 네. 요 라인에 누구를 찾는 게 더 편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찾는지 이제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을 배우는 거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요거를 잘 알면요 정말 일할 때 편해요. 아. 시스템 네. 하나 배우는 것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래요. 이거 시험 보고 막 누구가 제일 빨리 찾냐. 잘 이러면서. 모를 때는 어떻게 찾아? 그 사람 어디지 알아? 이러면서 옛날 중국 직원에 물어보면서 이제 업무를 했었는데 좀 확실히 알면 일이 정말 쉬워.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 사람에게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입사를 해서 시스템을 열심히 배우고 어쨌든 결국 실무에 투입이 됐을 텐데 네. 이제 실무를 하시면서 네.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실무, 아직도 저 그 첫날이 기억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중국 꽤 오래 있었잖아요. 네. 중국 현지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교도 북경대에서도 중국어 하면서 중국어 하나는 좀 잘한다라는 어떤 이런 자부감이 자부심. 있었는데 네. 예. 근데 막상 가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중국어는 맞는데 안 들려요. 이거 사투리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그 회사 내부에 은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내부적으로 자체 쓰는 용어가 쓰는?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이거를 빨리 결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중국 직원이 건지아리 최런이샤 이러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이랑 확인을 해보겠대요. 집 사람들한테 왜 가족 확인을- 네, 가족한테요? 건지아리 최런이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부인한테 전화해서 왔는 거.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워낙에 하웨이에 사람이 많으니까 전부 하웨이 사내 커플들이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본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아. 그 집이라는 게 본사였던 거였어요. 아, 진짜? 근데 저는 그거 건지아리 최런이샤 건지아리 최런이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같이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같이 렛츠 가자. 고! 와, 했는데 집 간다 그러면은 저기 네. 그런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본사가 어느 한 큰 집이고 나는 큰 집 밖을 나와서 네, 이제 영업을 하면서 하는 그 단어 딱 들었을 때 정말 이런 다정다감하구나 내부적으로 이런 사람들 관계가 본사라는 어려운 이런 것보다 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확실히 조금 더 쉽게 본사를 컨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분위기는 한국 기업은 좀 딱딱하고 약간 경직된 그런 맞아요. 분위기가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중국 기업의 대표적인 문화하면 수평 문화잖아요. 네. 평등하게 어느 크게 어떤 그 직급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는데 근데 정말로 오늘의 제 상사가 내일 제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오늘의 제 부하 직원이 제 상사가 될 수가 있어요.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는 되면 그만둔다. 반대로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게 평등 문화니까 정말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보다는 어떤 관계로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 때문에 정말 순수의 일 때문에 일이 안 풀려서 좀 이런 스트레스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차라리 저는요 회사를 다닌다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네. 머리 아파하는 것보다 일은 해결이 정말 되는 일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면 수평 조직이면 호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 우리처럼 보미 씨, 뭐 네. 줄리안 씨 이렇게 원래. 하나요? 네, 우선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한국은 정말로 대리님인지 네. 과장님인지 또 너무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불렀는데 작년에 차장에 승진하셨다. 와, 그렇군요. 네. 되게 땀나요. 너무 많아 이사 상무 어떻게 더 네. 높은 거지 하면서 근데 일단은 이제 임원들 만나 명함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다 처음에 종으로 시작돼 있어. 뭐 종지엔 네. 이라든지 총감? 총괄이라든지 아니면 뭐 찡리라든지 근데 일단 저보다 높은 사람을 일단 파악을 하시고 네. 성 뒤에 종만 붙이면 돼요. 종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종 하면 어떤 이제 그 책임자. 책임자라는 관리, 건데 책임? 그게 거의 통칭하는 그런 아. 직책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보다 높은 사람이면 종. 이제 뭐 이 리종 뭐 아니면 뭐 찡종 이런 식으로 뒤에 붙여놓으면 어쨌든 이분이 나의 상사다. 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향주 씨가 맡았던 주요 업무는 어떤 거예요? 그것도 궁금한데. 네, 처음에는 제가
정말 중국어 하나 믿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단순 번역만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기술 용어 번역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기술 용어 제가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번역이 힘들잖아요. 엄청 네. 힘드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어떤 거죠? 네네. 뭔가 모르는 단어가 딱 들어오잖아요. 네, 일단 적어놔야겠다. 얘가 일단 제가 준비를 할 때 물어봐요. 일단 그러니까 기술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닌 게 또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걸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얘가 뭐 사물인지 일단 대충 뭔지 상상을 그려요. 그게 뭔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 이해를 상상을 한 다음에 그 앞에 주어 동사만 잘 까맞추면 어느 정도 그림이 이제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기술 용어 통역을 할 때는 감정을 많이 안 섞는 게 좋아요. 섞으면 몰라요. 네, 그냥 그 순수히 받아들여서 그 동사, 명사, 그 주어에 좀 충실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좀씩 이제 편해지다가 사실 이제 제가 2년 차쯤이었나요? 1, 2년 차 하면 회사에서 한국 회사 하면 그렇게 큰 그건 네,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네네. 아직도 네, 아장아장 네, 배울 게 아장아장.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 2년 차쯤에 화웨이 회장님 런정페이 뭐 네. 공부했던 그 그 런정페이 회장님이 통역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와. 엄청 근데 저 떨리셨겠다. 솔직히 저도 제가 할 때 저도 의아했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기존에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냥 너도 이제는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니?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저 아직도 그 전날 통역 준비할 때 얼마나 얼마나 떨렸을까요? 떨릴지 또 처음 네. 뵙고 또 괜히 중국어 통역할 때 실수할까 봐. 그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또 이 어려움이 그 어느 지역에서 왔냐에 따라 네, 아. 맞아. 발음이 다르니까 어때요, 그분은- 선생님 발음이? 솔직히 처음에 조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왜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분 뭐 이런 그런 인터뷰가 아니라. 네, 이런 네. 느낌이 아니라 너무 편안한 말투로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쫑긋하고 들어댔어요. 그 말 하나 이제 안 놓치려고 듣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이제 쏙쏙 들어오면서 이제 역시. 편하게 했기 때문에 약간 일단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성별이라든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몇 년을 일을 했는지 경력 이런 건 중요하지 않는 것 아, 같아요. 그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들어와서 그 사람 능력이 이거를 맡을 수 있다 하면 일단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약간 능력 중심에. 이런 방법 네. 비슷하네요, 그런 것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아까부터 가장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뭘까요? 저희가 화해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런 엄청난 말을 들었거든요. 이 화해에서 월급은 용돈에 맞아요. 불과하다. 기억나요. 맞아요. 네. 몇 년 제일- 벌면 집 이거 사고, 진짜 궁금하죠. 진짜 맞아요. 중요하네요. 몇 년 벌면 뭐 사고 이런 거 배웠었어요. 네. 성과금이 인센티브가. 네. 굉장히 또 어마어마하군요. 또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성과주의잖아요. 성과주의이기 네. 때문에 정말로 그 프로젝트를 성사를 시켜서 회사에 이만큼 이익을 줬다면 저한테는 그 정도 이익은 오게 와. 그래요? 되는. 와. 예. 그런데 이제 성과가 없었다. 1년 동안 그 하나의 프로젝트 올해는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성과금은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겠네요. 그러게요. 매달 들어오는 성과를 와, 네. 너무 좋다 하는데. 익숙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성과금 받은 그 해 다음은 이상하게 일이 더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들었을 때는 특히 화해 같은 경우는 정말 일이 엄청나게 시킨다 그러거든요. 저 이 일의 강도가 도대체 얼마일까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을 막 시킨다는 느낌보다는요. 이상하게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해가 아니라 그 분위기가 이 프로젝트를 성사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그 수익 생각하면 그냥 제가 스스로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물론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렇겠죠. 힘들어서 제가 그 한 프로젝트에 이제 올인을 했을 때 거의 한 1, 2년간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근데 회사랑 만나고 친구겠군요. 싶다 그런 생각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온통 그 회사 그 일밖에 생각이 없었고 근데 그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정말로 용기와 위로를 주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 누군가요? 통장인가요? 내 친구. 그래서
네, 그러니까 화웨이 입사를 할 때 멘토를 지정을 해줘요. 멘토. 아. 네, 그래서 멘토, 멘티제가 되게 유명한데 그러면 그 멘토는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하면 그 멘토한테도 우와. 이게 같은 좋은, 거. 좋은 이제 점수가 또 매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면 항상 힘들 때만 와가지고 메이셜. 근데 그 메이셜 그 한마디가 뭐라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워낙에 다들 바쁘다 보니까 사실 왜 같이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면 옆 사람 신경 못 쓸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멘토 덕분에 제가 그래도 그 힘든 일 끝까지 버텨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멘토 만나는 것도 진짜 복일 것 같아요. 네. 정말 복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면서 놀라웠던 기업 문화 이런 게 있었다면요? 퇴근 시간 되면 참 이렇게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쵸. 가고 싶은데. 부장님 아직까지 계시는지 네, 그리고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데 너무 놀랐던 게 중국은 거꾸로예요. 네? 신입이 먼저 가고 임원이 네? 제일 늦게 가요. 근데 그런 한국 가오공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중국 시간에 했었어요. 네. 우와, 나 지금 가도 돼? 네. 6시 칼퇴해도 돼? 하니까 너 가. 헉, 상사가 나 안 미워할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승진 안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너 그냥 가 괜히 이러고 갔더니 막 그 다음날 태도 바뀌고 네. 하니까 너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니?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신입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는 굳이 할 일 없는데 왜 없는데. 거기 앉아 있냐는 거예요. 실속이 없으면 그냥 가라 하는 거고 확실히 그때 조금 더 소화하기에는 그 캐파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조금씩 늘려가면서 조금씩 이제 집에도 늦게 가면서 일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또 신입사원한테 기회가 굉장히 많이 네. 주어진다라고 들었거든요. 기회요? 중국 네. 기업의 경우에.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외국계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들어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가 공채 시즌이 아니었었잖아요. 네. 근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게 그 회사에 공석이 생기면 그때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해요. 이 정도. 네, 공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공석이 생기면 일단 우선적으로 뭐 사내에 혹시 더 직무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 적합한 없는지 직원이 또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 사내 직원이 바꿔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정말 회사가 맞는 사람은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는 편이고 그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인사팀 면접을 봤을 때 그 직원분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놀랐던 게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프론트 직원으로 입사를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프론트 업무를 하는 게 프론트라는 업무가 이제 전화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직원들 조금 챙기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챙기게 되면서 사실 인사부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직무 그 역량이 그렇게 직원들, 직원분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부모님처럼 그러니까 직원 잘 챙기면서 이제 직원들이 좀 회사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네, 만드는 만들어주는 곳이잖아요. 거.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이제 인사팀이 봤을 때, 이 친구면 인사팀에 공석이 났을 때 한 번 일을 해봐도 되겠구나. 와. 네, 해가지고 파격적이다. 네,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너는 예를 들면 번역으로 왔으면 이것만 해야 돼, 뭐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회사 일단 들어오게 되면요 똑같은 조건인 것 같아요. 아.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네,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그 맡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혹시 좀 약간 직무적으로 좀 변동이 필요할 때는 내부 직원들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인들 내부 직원의 지인들이 아무래도 그 사람 좀 잘 알잖아요. 네네. 지인 추천으로도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저도요, 사실 네. 중국에서 짧게지만 1년 정도 맞아요. 이제 근무 네. 경력이 있는데 사실 뭐 매일매일 좋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향 차이로 인해서 되게 업무하기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은데요. 중국인 분들 같이 일하다 보면 이제 그런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왜 어디 해외 나가나 빨리빨리 좀 그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빨리빨리. 이걸 좀 빨리 뭔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좀 해야 되는데 중국 이 화웨이가 정말 커도 너무 크잖아요. 네. 17만 명이 맞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국 일반 규모의 회사에서 어떤 컨펌 받는 속도라든지 이거를 시간이나 화웨이에서의 속도를 비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아. 네, 네. 정말 오래 네. 걸리고 이제 이게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이게 또 회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청하고 이런 컨펌 받고 그러면 조금 한국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제
좀 답답함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회사의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근무 환경이랑 비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뭐 야전 침대라든지 용돈 같은 월급이라든지 이렇게 정보로만 들었던 이야기를 네. 생생하게 접하니까 네. 대륙 진출이라는 게 좀 더 한 걸음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대기업에서 일해보신 분으로서 중국 관련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중국 기업이 네, 지금 당장 성과 위주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고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아. 부파 칠구. 네. 879. 정말 그 나는 그냥 편하게 회사 다녀야 하는 마음이면 중국 회사는 잘 무파 맞지 않을 칠구. 거예요. 이게 약간 무파 노게인, 칠구. 노게인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힘든 거를 이제 즐기면서 이제 그 성취감으로 인해 이제 에너지 충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인재들을 많이 원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적응이 빨랐던 이유는 네. 제가 그 전에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 아무래도 대기업의 어떤 시스템 문화보다는 좀 산전수전한 좀 여러 맞아요. 맨 땅에 헤딩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스타르타로 배울 수 네, 있죠. 네. 그렇다면 이따가 화해를 들어오면 우선은 그 기존에 없었던 시스템도 크게 생기고 또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그런 좀 열심히 이제 하는 그런 문화들이 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본인 스스로 느꼈던 중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떠신가요? 네, 자, 어렵죠. 네, 어려운데 네,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한 단어로? 네, 한마디 중국은 했는데. 중국은 중국은 와인이다. 와인? 네, 우리가 마시는 네, 와인, 우리 마시는 공지요? 와인이다. 와인이다. 와인. 네. 오. 为什么? 네. 일단 와인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빨간 빨간색. 네, 레드 와인. 이게 붉은색이 떠오르면서 중국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 네. 중국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이 와인을 바로 마실 때보다 일단 놓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셔야지 숙성도 되고 맛과 향이 더 좋아지잖아요. 네. 그만큼 중국과 한 번 인연이 닿았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네, 더 이제 끈끈하게 더 좋은 인연으로 와.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지금까지도 어느 한 명 정말 조금 어떤 그런 소홀한 관계가 아니라 너무 잘 지내면서 좀 깊은 관계를 아직도 유지하면서 부러워요. 하고 네. 있습니다. 향주 씨의 인생을 영화 장르로 치자면 버라이어티 스펙타클 판타지 이 정도이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장르를 계획 중이신가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중국 관련된 모든 뭐 방송, 뭐 컨텐츠 제작 그리고 행사 진행까지 이제 한국어, 중국어 진행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이렇게 한국에서 다양한 어떤 방송 활동을 이제 기반으로 내년에는 제가 중국에 가서 한국을 반대로 한국을 소개하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실 것 같아요. 네. 대륙 진출합시다. Let's go! 네, 같이 가죠. 같이 가요. 去中国. 아, 드라마. 去中国. 아, 부하우츠, 부하우츠! 네, 자,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네.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사인학포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짠! 바이바이.